제발, 저도 그냥 똑같이 예약하고 싶어서 온 건데, 왜 자꾸 제 차례만 미루시는 거죠?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응접실 끝에서 들려왔다. 대리석 바닥에 조심스레 서 있던 한 남자가 애써 예의를 차리며 웨이팅 리스트를 든 리셉션 직원에게 물었다. 모두가 우아하게 차려입은 이곳,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라 파르페의 로비는 조용해야 할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어딘가 날선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게다가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줄을 건너뛰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자 직원이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 레스토랑의 호스티스 중 한 명으로 눈매가 날카롭고 표정은 냉정했다. 손님, 오늘 손님 예약 정보가 확인 필요로 떠 있네요.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메모가 적혀 있긴 한데 저희가 아직 상부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특별 대우요? 전 그냥 제가 예약한 자리에 앉고 싶을 뿐이거든요. 제 이름으로 2주 전에 이미 확정 예약을 했습. 혹시 착오가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남자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호스티스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몇몇 지나가던 손님들이 힐끗힐끗 그를 보았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대기 중이에요. 특별 요청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 대기 손님들과 똑같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니, 제가 2주 전에 받았던 예약 확인 이메일을 보여드릴게요. 그대로라면 제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찾으려 하자 호스티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끊었다. 손님, 여기까지 오셨으면 알 텐데 저희 라파르페는 예약도 많고 워낙 까다로운 기준이 있답니 모든 절차는 저희가 결정해요. 기다리셔도 곧 안내가 안 될 수도 있습. 중요한 손님들을 먼저 모셔야 하니까요. 이 말에 남자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이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흠칫하며 그를 다시 보았다. 몇몇이 작은 목소리로 아, 저 사람 얼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며 수군댔지만 아직 정확히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기색이었다. 그때 길게 웨이팅 명단을 살펴보던 또 다른 직원이 어정쩡하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이분이 손흥민 선수 아니세요? 그러자 호스티스가 목소리를 낮추며 날카롭게 대꾸했다.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규칙은 규칙이죠. 저희 레스토랑에서 스페셜 테이블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VIP 프로토콜에 맞게 예약하셨어야 해요. 지금 그냥 오신 거라면 뒷자리에 앉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특별 대우를 원해서 온 게 아닌데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호스티스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다. 주변 손님들은 이제 긴가민가 하던 분위기에서 확신의 눈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정말 손흥민 맞네. 왜 저렇게 푸대접하는 거지? 몇몇이 속삭였다. 그러다 한 여성이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 사람 확실히 TV에서 본 손흥민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보통은 환영해주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저 레스토랑은 워낙 규칙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 VIP 회원 아니면 대우 못 받는다고들 하더라. 사방에서 수군거림이 커지자 호스티스는 더욱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손흥민을 향해 말했다. 손님, 여기서는 줄을 지키셔야 합니. 그리고 만약 테이블 안내를 받으신다고 해도 오늘 남은 건 구석 테이블 밖에 없어요. 원하시면 억지로라도 모셔드릴 수는 있죠. 만족스럽지 않을 텐데. 손흥민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여전히 차분하려고 애썼다. 저는 어느 자리든 괜찮아요. 저를 VIP로 대우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오늘 이 레스토랑 음식이 궁금해서 왔고 예약이 되어 있다고 믿어서 온 겁니. 구석 자리라도 상관없어요. 호스티스가 눈썹을 치켰으며 대답했다. 정말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뒤편 부엌 근처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남아 있긴 해요. 뷰도 없고 사람들 통행도 많은 곳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 자리만 있으면 돼요. 손흥민의 음성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주변에는 낯선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러자 로비 한쪽에서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장발의 청년이 자기 일행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나 이거 찍어도 돼? 솔직히 우리나라 축구 영웅 아니야? 이렇게 홀대를 당하다니 말이 돼?
옆에 있던 친구가 만류하려는 듯 손을 잡았다. 너무 노골적으로 찍지는 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이 레스토랑 측에서 뭐라 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도 충분히야 이상하잖아. 게다가 내가 봤을 땐 예약 확인 메일도 있다는데 무조건 뒷자리로 몰아넣고 있잖아. 뭐가 문제인지 밝혀줘야지. 그 순간 호스티스가 뒤를 돌아보더니 카메라를 겨냥한 휴대폰을 본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죄송한데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 영상 찍지 마세요. 청년이 당황한 듯 휴대폰을 재빨리 내렸다. 로비가 한순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자 출구 쪽에서 입장을 기다리던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나직이 속삭였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네. 손흥민 선수가 뭐 잘못했나? 아니 전혀. 오히려 여기 직원 태도가 너무 불친절해. 유명인이니까 더 화려한 테이블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렇다고 대놓고 푸대접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대화들이 들릴 때마다 호스티스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반쯤 흥분해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 테이블은 안내해 드릴게요. 다만 다른 손님들 우선순위가 있어서 도중에 자리 이동은 힘들 겁니다. 괜찮습. 저 정말 상관없어요. 손흥민은 덤덤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몇몇이 그를 안타깝게 바라봤다. 로비 안쪽에서 담당 매니저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 바삐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시끄럽네요, 손님들. 무슨 불편 사항이라도? 호스티스가 곧장 보고했다. 매니저님, 이 손님이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 정식 VIP 아닌 것 같아요. 특별 대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그래도 들어가겠다고 하셔서요. 매니저는 곤란한 듯 손흥민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화들짝 놀랐다. 손흥민 선수. 저희 레스토랑에 오신 건가요? 혹시 예약 확인이 아직 안 된 건가? 네, 확인받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괜찮아요. 그냥 남은 자리 아무 데나 앉겠습니다. 매니저는 순간 머쓱해하며 호스티스를 돌아봤다. 혹시 VIP 예약 누락된 건 아닌지 시스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 손흥민 선수라면 분명 사전에. 호스티스가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시스템을 이미 봤는데요. 특별 메모는 있지만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 그리고 지금 빈자리라곤 구석 테이블밖에 없고요. 지쇼안. 그래도 귀한 손님이시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함부로 우선순위를 바꿨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호스티스는 규칙 준수를 강조하는 투로 매니저에게 되받았다. 이분이 누군지는 알지만 모든 게 규칙대로여야 합니다. 그 말에 매니저는 잠시 입을 꾹 다물었다. 이 레스토랑의 철저한 규칙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면 일단 구석 테이블로 안내를 해드리고 나중에 혹시 자리 이동 가능하면 연락드리죠. 저는 상관없습죠. 그런 특혜 필요 없어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웃었다. 음식만 맛볼 수 있으면 되니까. 주변 손님들 중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은근히 촬영을 시작했다. 일부는 SNS 라이브를 켜면서 말이 돼.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에게 저렇게 대하다니.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저 감사 인사를 건네며 호스티스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자리한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과는 달리 부엌 쪽 출입문에 가까웠다. 직원들이 수시로 음식을 나르며 분주히 오가다 보니 시끄럽기도 하고 입구나 창가 자리처럼 분위기가 전혀 우아하지 않았다. 호스티스는 입맛을 다시며 비꼬듯 말했다. 정말 이 자리에 만족하세요? 일행도 없으신 것 같은데 혼자 앉기엔 꽤 좁은 테이블인데요. 괜찮습니다. 손흥민이 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꼭 오늘 여기 음식을 맛보고 싶었어요. 메뉴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호스티스가 콧방귀를 뀌듯 대답하더니 메뉴판을 슬쩍 테이블 위에 놓고 떠났다. 그 모습이 영 못마땅해 보였는지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2명이 눈치를 살폈다. 그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정말 팬인데 이렇게 실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도. 괜찮으시면 인사드려도 될까요?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 여기 자주 오시나요? 자주는 아니고 특별한 날에만 오긴 해요. 저랑 친구가 고급 음식을 좋아해서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구석 자리에 앉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하시진 않나요? 뭐, 조금은 시끄럽긴 하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손흥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여기 음식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 그래도 뭔가 안쓰럽네요. 저희 테이블이 창가 쪽이라 뷰가 좋아서. 기왕이면 그 자리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 편히 식사하세요. 그 사이 다른 테이블에서도 손흥민이 온 걸 알아보고는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어떤 테이블의 젊은 커플은 오빠, 우리 SNS 라이브 켜서 이 상황 좀 알릴까? 라고 수군댔고 남자친구는 자칫하면 괜히 시비 걸릴 수도 있어. 조심하자고 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호스티스가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꽤나 심드렁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다. 주문은 하셨나요? 지금 주방이 많이 바쁘다고 합니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전 천천히 먹을 테니까 괜찮습. 혹시 시그니처 메뉴가 뭔지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그니처요? 코스가 있는데요. 그건 일찍부터 예약해야 합니. 이미 코스는 오늘 다 찼습. 그냥 단품으로 드셔야 할 텐데요. 그럼 단품 메뉴 중에서 괜찮은 걸로 추천 부탁드립니. 저는 간단하게라도 괜찮습니다. 호스티스는 귀찮다는 듯 종이를 뒤적이더니 그럼 스테이크 중 하나랑 샐러드 정도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굳이 추천이 필요 없긴 한데. 라는 말을 툭 내뱉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웃음을 유지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옆 테이블에서 이 말을 듣던 이들이 슬쩍 끼어들었다. 선수님 혹시 와인이라도 한잔 하실래요? 오늘 저희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와인을 한 병 시켰는데 혼자 드시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정말요? 감사합니. 그러면 제가 패가 되지 않을까요? 패라니요. 저희가 감사하죠. 초대해 드릴 테니 이 구석 자리에서 외롭게 식사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건배라도 하시죠. 손흥민은 살짝 망설이다가 조습 그럼 건배만 잠시 할게요. 식사 시간이 겹치면 저도 잠깐이라도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하고 미소 지었다. 그 광경을 지나치던 호스티스가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죄송한데 여기 테이블을 옮기시면 안 됩니. 매장 정책상 합석은 허용되지 않아요. 다인 테이블이라면 모를까. 개별 테이블끼리는? 여성이 발끈했다. 우리가 같은 손님끼리 잠깐 인사 나누고 건배하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매장 규정상 그렇스 불편하시다면 제가 매니저를 부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실 건 아니죠? 저희 방침을 지켜주세요. 상대 여성은 심기가 불편해졌는지 호스티스에게 따지고 싶어 했다. 뭐가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 레스토랑 사람들끼리 소통도 안 되는 곳인가요? 손흥민이 급히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 저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조용히 식사하겠습니다. 호스티스가 힐끔 그를 보며 싱긋 웃었다. 그 표정에는 묘한 비꼼이 서려 있었다. 그럼 편안한 식사 되세요. 그녀가 다시 홀 바깥으로 사라지자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차가운 분노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한 중년 남성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손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건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참. 나문 나쇼. 그 옆에 동석자가 대꾸했다. 나도 여기 몇 번 와봤지만 이렇게까지 빡빡한 대응을 보는 건 처음이야. 손흥민 선수가 왔는데 왜 저렇게 대하는 걸까? 글쎄, 아마 유명인이라고 해도 특별 대우 없이 똑같이 진행한다는 게 그들의 원칙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태도는 그냥 악의적이야. 이런 얘기가 오가는 사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흥민은 잠깐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에 다시 의자를 당겨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재빨리 자기 쪽을 보며 동정을 보내는 사람들, 호기심에 찬 사람들, 그리고 이미 자신을 찍기 위해 슬쩍 휴대폰을 드는 사람들의 시선.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부엌 쪽 문이 열리고 스테이크를 실은 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손님, 주문하신 스테이크 나왔습. 따뜻할 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벨벳 냅킨을 펼쳐 무릎에 놓고 조심스럽게 칼을 잡았다.
스테이크는 분명 훌륭한 품질로 보였지만 주방 입구 옆이라 오고 가는 소리와 경적 같은 소음이 섞여서 왠지 모르게 식사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다. 그는 첫 입을 조심스럽게 맛보곤 작게 미소 지었다. 맛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더 시끄럽긴 하네요. 그의 혼잣말을 옆 테이블 사람이 듣고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만약 저희 테이블이 넓었으면 초대해 드릴 텐데 우리도 2인석이라 안타깝네요. 그러자 다른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가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기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테이블 좀 넉넉해서 혹시 함께 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손흥민 선수 광팬이라서요. 사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호스티스가 또다시 나타나서 빠르게 가로막았다. 저희 매장은 철저히 예약제라 좌석 이동이 안 됩니? 죄송합니다만 협조 부탁드려요. 그 가족의 아버지는 난처해하며 아, 그래요. 알겠습 죄송합니다. 하고 뒤로 물러섰다.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떨어진 곳에서 손흥민을 가리켰다. 그 모습을 본 손흥민은 스테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시선을 들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뭔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좌석들이 촘촘히 배치된 이곳. 창가 옆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있는데 그곳에 예약해둔 단체가 오는지 아직까지 비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호스티스를 찾았다. 저기요. 호스티스가 성가신다는 표정으로 무슨 일이시죠? 하고 물었다. 죄송한데 제가 괜히 분위기를 해친 것 같아서요. 주변 분들 다들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비용을 낼 테니까 혹시 임시로 파티 테이블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럼 다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호스티스는 피식 웃었다. 파티 테이블이요? 여기 그런 임시 테이블 세팅은 없습게다가 이미 다른 손님 예약이 있는데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손흥민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지만 포기하진 않았다. 다른 손님들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고요. 혹시 오늘 예약 취소된 큰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자리를 사서 쓸 테니 주변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 아까도 건배 제안하신 분들이나 저한테 사인 받고 싶다고 하신 분들. 마음껏 나누고 싶어서요. 호스티스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매니저를 찾았다. 매니저가 듣고 달려왔다. 손님, 그러실 필요 없으세. 구석자리지만 식사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실 텐데. 주변에서 작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멋지다. 다 같이 식사하자고? 저분 정말 인심이 넓으시네. 호스티스는 못마땅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매니저는 고객의 요청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일단 오늘 열인용 단체 테이블 예약이 잡혀 있는데 정확히 몇 시에 올지 연락이 안 된 상태입니? 혹시 취소가 확정된다면 그 자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비용이 꽤 클 텐데요. 손흥민은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건 제가 알아서 부담하겠습.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만 저랑 함께 앉아 식사를 즐기면 좋겠어요. 싫다면 강요하지 않고요. 매니저가 잠시 고민하더니 속으로는 레스토랑 홍보에도 나쁠 게 없겠다 싶었는지 그러면 제가 전화 확인을 빨리 해볼게요. 만약 그 예약이 취소됐다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호스티스가 조용히 매니저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그러면 다른 단골 VIP 분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큰 테이블을 쓰게 해주는 건 모순이지 않나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주변 손님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선 예약 취소 여부 확인부터 합시다. 규정상 이미 예약이 취소된 테이블이라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괜히 소문 안 좋게 나면 곤란하니까. 결국 매니저는 재빨리 전화 연락을 시도했다. 레스토랑 안은 조금 더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 다른 테이블을 기웃거리며 정말 다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저도 합석해보고 싶다. 아이들도 손흥민 선수 보고 싶다고 난리네. 하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 소리 속에서 손흥민은 구석 테이블에 다시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웃었다. 스스로도 어색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화는 내지 않았다. 오히려 괜히 왔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서로에게 즐거운 추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잠시 후
매니저가 돌아왔다. 뭔가 놀라운 표정이었다. 예약하신 분들이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취소된 것 같습. 손님, 괜찮으시면 그 단체 테이블로 이동 가능하겠어요. 추가 비용이 좀 있을 텐데. 손흥민은 바로 일어서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가 기꺼이 지불하겠습. 혹시 지금부터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요? 네, 당장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급히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호스티스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세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속삭였다.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엔 빅네임이라 융통성을 부리네. 글쎄, 그래도 멋진 광경이겠어요. 손흥민이 직접 자리를 잡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잖아. 우리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재밌을 텐데. 아까부터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던데 혹시 자리에 정말 초대해 주시려나? 새로 마련된 열 인용 테이블은 레스토랑 한쪽 가장 탁 트인 공간에 있었다. 샹들리에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곳이라 이전의 구석 자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아한 분위기였다. 손흥민이 그쪽으로 이동하자 호스티스가 마지못해 의자를 빼주었다. 자리 준비됐습. 그런데 추가로 누구를 초대하시려면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 갑자기 많은 인원을 받으면 주방도 힘들고 일하는 스태프들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사실 제가 원하는 건 저와 함께 식사를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 편히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두가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호스티스는 여전히 다소 냉소적인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안 듯 걸음을 옮겼다. 그가 새 테이블에 앉자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그 여성들이 다시 다가왔다. 선수님 정말 괜찮으시다면 우리도 잠깐 자리를 옮겨서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어요. 손흥민이 환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저 혼자 앉아 있어도 뻘쭘할 테니 괜찮으시면 앉으세.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여성 둘은 얼굴을 붉히며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를 옮겼다. 곧이어 아까 건배 제안을 했던 커플도 그리고 사인을 원했던 가족도 아이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희도 함께 앉아도 될까요? 식사 주문은 이미 마쳤는데 괜찮으시면요. 네, 물론입니. 아이들도 편히 오세요. 손흥민은 자리 배치가 좀 어수선해지자 웃으며 먼저 아이들에게 자리를 권했다. 앉아서 편하게 드세.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요. 말씀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해맑게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자 주변 테이블에서도 한두 명씩 초대받을 수 있냐고 조심스레 묻기 시작했다. 저도 살짝 합석 가능할까요? 너무 패가 되면 안 되는데. 그때마다 손흥민은 기쁜 마음으로 내 자리가 허락하는 한 함께해요 라고 답했다. 결국 보통 10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성인 5명과 아이 2명, 그리고 커플 2명이 모여 다소 복잡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까 무슨 파티 같네요. 아이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 가족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의 남자가 그런데 정말 오늘 비용은 선수님이 부담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따로 주문한 음식값은 당연히 각자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조심스레 물었다. 손흥민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제 의도로 마련된 자리니까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미 계산하신 분은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새로 시킬 것들이 있으면 제게 부담을 맡겨주세. 오늘만큼은 제가 초대하는 식사니까. 진짜 멋있으시다. 커플의 여자는 감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근처에서 이야기 듣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이런 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인가? 그러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호스티스는 여전히 못마땅한 듯 보였다. 웨이터들이 분주히 그 테이블에 주문을 받으러 몰리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신 거 말씀만 해주세요. 라며 마지못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 태도마저 다소 냉랭했다. 그때 테이블에 새롭게 동석한 젊은 여성이 호스티스에게 직접 물었다. 저기 죄송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걸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즐겁게 모임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호스티스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건 저희 레스토랑의 원칙이 엄격해서 그렇습. 테이블 변경이나 합석은 기본적으로 금지예요. 분위기나 손님들 간 충돌 가능성도 있고. 텍스처인난 충돌이 아니라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외를 허용하면 저희가 일관성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나 저나 고민을 많이 했습. 그런데 지금 상황은 워낙 특별한 경우라 매니저님이 승인하신 거죠. 여성이 빙그레 웃었다. 손님이 원하고 다들 동의하는데 레스토랑이 너무 원칙만 내세우는 게 오히려 손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유연성도 필요하잖아요. 호스티스는 무어라 되받으려다 입을 닫았다. 근처 테이블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 지금 음식 준비 중이니까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얼버무리듯 말한 뒤 돌아섰다. 다시 테이블에 온기가 퍼졌다. 커플 중 한 남자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선수님,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려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호의. 인가요?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 오늘 여기 올 때부터 누굴 초대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쪽 구석 자리에서 혼자 먹는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따뜻하게 말씀 걸어주시고 건배 제안도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자 어린아이 한 명이 해맑게 손흥민에게 물었다. 형, 근데 형 축구 선수잖아요. 식사할 때 사람들과 어울리면 형 건강 챙기긴 힘들지 않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아니야, 형도 밥 먹어야 힘이 나서 뛰지. 맛있는 음식이랑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야말로 나한텐 큰 힘이 돼. 아이 엄마가 정말 멋있네요. 자고 감탄했다. 점점 테이블 주위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면서 각자 시킨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스테이크, 파스타, 특제 샐러드, 각종 에피타이저들이 모두 테이블을 빼곡히 채웠고 웨이터들이 연신 추가 주문을 받느라 바빴다. 스테이크 2킴 정도는 어떻게 드릴까요? 새로 오신 분들은 메뉴 정하셨나요? 시끌벅적하지만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됐다. 그 사이 매니저와 호스티스가 테이블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막 합석해서 시끄럽게 만들면 다른 VIP 고객들 눈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일 벌어졌고 손님들도 즐거워하잖아. 괜히 막았다간 우리 레스토랑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 그리고 저 손님 진짜 손흥민 선수라면 파급력이 엄청날 거야. 괜히 SNS에 나쁘게 소문나면 손해가 막심하지. 호스티스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 아니,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무 거부감 보이지 마. 손님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알겠지? 호스티스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는 레스토랑 한편을 둘러보았다. 다른 테이블들은 별 문제 없이 조용했고 오히려 손흥민이 앉은 그 큰 테이블 쪽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하긴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는 듯 표정을 누그러뜨렸다. 반면 테이블 쪽에선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소개를 나누고 있었다. 저는 강미영이라고 해요. 남편이랑 결혼 10주년이라 와봤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함께 먹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와, 축하드립니 10주년이시구나. 감사해요. 저희는 아까부터 구석 테이블에 혼자 계신 손흥민 선수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기뻐요. 저 아이들은 제 팬인가 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손흥민이 밝게 말하자 아이들은 들뜬 목소리로 축구 얘기를 쏟아냈다. 선수님, 그 골은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넣으셨어요? 첼시전에서 드리블 치고 들어가던 장면 TV로 봤어요. 다음 시즌에도 많은 골 넣으실 거죠? 테이블 사람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일일이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며 대답해줬다. 그냥 훈련 많이 하고 순간적으로 느낌이 왔을 때 슈팅하는 거지. 노력하면 누구나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어. 너희도 꿈이 있다면 응원할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은 은근히 감동한 듯 낮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하네. 유명해도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렇게 한마음으로 즐기는 걸 보면 그 인기가 괜히 생긴 게 아니겠지. 그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호스티스가 테이블에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추가로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까 건배를 제안했던 남자가 말했다. 아, 맞다. 우리 와인 아직 좀 남았는데 혹시 여기서 같이 마셔도 되나요? 호스티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드시면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 제가 곧 잔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는 빠져나갔다. 그러자 손흥민이 이제 좀 풀리셨나 봐요? 하고 넌지시 주변에 농담하자 여러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이 선수님, 와인도 마셔요? 하고 묻자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경기 앞둔 날은 절대 안 마시는데 오늘은 시즌 중도 아니고 그냥 간단히 한 잔 정도는 괜찮지. 결국 모두가 환영의 박수를 치며 와인을 조금씩 나눠 받았다. 빵과 샐러드, 그리고 메인 요리들을 사이좋게 나눠 먹으며 테이블은 더욱 화기애애한 대화로 가득 찼다. 내 결혼 기념일 축하해요. 아이들 앞으로도 꿈 잃지 말고 화이팅. 우리 모두 건배, 건배 하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까지 호기심에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 구석에선 소란을 탐탁지 않아 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 어떤 귀족풍의 노신사는 동석인에게 귀띔했다. 이 레스토랑이 이렇게 시끄러운 곳이었나? 너무 어수선하군. 동석인이 조심스레 대답했다. 원래 여기 조용한 파인 다이닝 맞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상황 같아요. 유명인이라 다들 몰려든 게 아닐까요? 이러다 음식점 격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VIP 전용 공간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들은 호스티스가 그들 쪽으로 가서 최대한 정중히 대응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오늘은 특별한 경우라. 조용히 식사하시길 원하시면 저희가 룸으로 안내해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떠실까요? 노신사는 퉁명스레 대꾸했다. 우린 이미 메인 홀 분위기를 좋아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와서 옮겨 달라는 게 말이 되나? 조송함니 가능하면 최대한 방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동을 지켜보던 다른 쪽 테이블 사람들은 오히려 즐겁다는 반응이었다. 오늘 분위기 좋은데 손흥민 선수 얼굴도 보고 파티 분위기잖아. 그러게 평소엔 너무 조용했는데 이렇게 활기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 사이 큰 테이블에서 한 중년 여성과 호스티스가 짧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여성은 분명 좋은 의도로 호스티스에게 다가갔지만 호스티스가 잔을 치우는 태도가 조금 딱딱했던 모양이다. 이 레스토랑 예전부터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있었던 건 알지만 그래도 오늘은 유독 예민하시네요? 왜 그러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호스티스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제가 무례하게 굴었다면 죄송합니. 다만 저희는 VIP 고객 우선 정책이 있어서요. 손흥민 선수도 분명 VIP 대접을 받을 만한 분인데 이상하게 예약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중간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규정대로 안내하려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려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좀 더 융통성 있게 대처하시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너무 원칙만 지키려다가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호스티스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레스토랑은 VIP 멤버십 제도가 있어요. 손님이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미리 그 멤버십을 통해서 예약하셨다면 이런 불편함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갑자기 나타나서 예약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검증 절차 없이 함부로 우선 처리해 드릴 수는 없었습. 그리고 유명인이라도 예약 취소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오시면 여성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이해는 가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손님들과 함께 행복해야 하는데 규정 때문에 괜한 갈등이 생긴 게 안타깝죠. 네, 저도 제 감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호스티스의 어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렇듯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 속에서 매니저가 미소를 띠고 큰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다. 손님들, 식사 만족스러우세요? 혹시 서비스에 부족한 점 없나요?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정말 최고예요. 하고 화답했다. 손흥민도 덕분에 편하게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있습.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매니저는 안도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금 전까지 시끄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즐겨주시니 다행입니. 혹시 원하는 메뉴나 음료가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커플 중 여자가 저희가 스테이크 추가로 시키고 싶었는데 이 테이블로 주문해도 되나요? 라 물었다. 물론입니. 그리고 선수님께서 여러 사람을 초대해 주신 거니 추가 요금 처리도 일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감사하네요. 모두가 다시 한번 환호했다. 어느새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산처럼 차곡차곡 놓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맛을 즐기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손흥민이 간간히 물을 마시고 때로는 와인을 한 모금씩 곁들이며 옆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선수님,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은 뭔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유럽 무대에서 넣었던 골이 가장 잊혀지지 않죠. 사실 모든 골이 소중하긴 하지만요. 다음엔 대표팀 경기가 언제 있어요? 곧 평가전이 잡혀 있어요.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틈틈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 부부는 호기심에 찬 얼굴로 그나저나 왜 하필 이 레스토랑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워낙 비싸고 고급스럽기로 소문났는데 선수님 입맛에 잘 맞으세요? 라고 물었다. 손흥민이 웃었다. 팀 동료가 예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가봐야지 했는데 마침 한가한 시기가 생겨서 오늘 시간 내봤어요. 아, 그렇구나. 사실 여긴 VIP 멤버십 없으면 예약이 힘들긴 해요. 선수님이니까 특별히 예약을 허용한 줄 알았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많이 배웠죠. 다음부턴 확실히 예약 과정을 체크해야겠어요. 사람들은 계속 웃음 띤 얼굴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때론 서로의 그릇이나 접시를 건네며 이거 맛있네요. 선수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권했다. 그렇게 공동 식탁이 만들어진 모습에 주변 테이블의 시선도 점점 더 호의적으로 변했다. 괜찮으면 우리도 같이 합류해볼까? 하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자칫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곤란할 수 있기에 매니저가 곧장 죄송하지만 이 테이블은 더 이상 인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라며 정중히 응대했다.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긴 한데 주방 상황도 그렇고요. 이미 최대 인원에 가까워서. 한편 레스토랑 한쪽에서는 아까부터 손님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던 노신사가 곧장 매니저를 붙잡고 불만을 표시했다. 너무 시끄러워요. 이곳은 조용히 코스 요리를 즐기러 오는 곳이라고 알고 왔는데 지금 저쪽에서 파티라도 여는 건가요?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긴 한데 혹시나 원하시면 저희가 조용한 룸을. 싫어요. 난 메인홀이 좋아서 여기 예약한 건데 갑자기 분위기가 뒤바뀌는 게 불쾌하다고요. 정말 송구함니. 가능한 빨리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사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내가 이 레스토랑에 쓴 돈이 얼만데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소. 이 소리가 꽤 크게 들려서 손흥민과 그의 테이블 동석자들도 그쪽을 힐끗 바라봤다. 그 노신사가 부담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리자 테이블에 앉은 어린아이가 긴장된 표정으로 손흥민을 봤다. 저 아저씨 화난 것 같아. 우리 때문인가? 손흥민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조금 시끄럽긴 하잖아. 우리가 떠드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조금 소리를 낮출까?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그래, 목소리 좀 낮추자. 하고 타이르자 테이블의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졌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한껏 흥이 올라 있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건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호스티스가 그 상황을 보고 또다시 말을 걸었다. 손님들, 혹시 좀 조용히 대화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른 테이블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자 식사를 함께하던 중년 남성이 살짝 신경질적으로 아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민폐를 끼쳤다는 건가요? 조금 즐겁게 떠들 수도 있지 대체 뭐가 문제예요? 라고 따져 물었다. 목소리에서는 억울함이 묻어났다. 호스티스는 당황했지만 이번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특정 테이블을 나무라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을 찾는 다른 분들 중에는 정숙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VIP 고객들이 그렇습니다. 정숙한 분위기라 우린 그냥 대화하고 웃는 것뿐인데 아무 말 못하게 할 순 없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 다만 약간만 볼륨을 낮춰달라는 부탁이에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손흥민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우리 조금만 목소리를 낮출까요? 서로 대화는 하되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지 않도록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축구할 때 응원 소리 크면 좋긴 하지만 때론 조용히 집중하는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람들은 그의 합리적인 중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럴게요. 죄송해요. 우리도 너무 들떴네요. 분위기는 다시 한번 차분해졌고 매니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레스토랑 전반이 크게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큰 테이블에서는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적당한 활기가 유지되었다. 한참 후 모두 메인 디시까지 깔끔히 마쳤을 때 매니저가 직접 나와 작은 샴페인 병을 가져왔다. 오늘 뜻밖의 특별한 식사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레스토랑 측에서 감사의 의미로 샴페인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 괜찮으시다면 받아주실래요? 큰 테이블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우와,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손흥민도 놀라서 이거 저희가 더 감사하죠. 잘 마실게요. 하고 인사했다. 호스티스가 그제야 미소를 띠며 샴페인 잔을 나눠줬다. 아직까지 미묘한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애써 분위기를 맞추려 노력하는 듯했다. 제가 직접 따드릴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샴페인 병을 열고 잔에 부었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하고 술잔을 받아들었다. 잔을 들고 한바탕 짧은 건배가 오갔다. 오늘 이 특별한 식사에 감사하며 건배. 그 와중에 몇몇이 호스티스에게 말했다. 직원분도 같이 한잔 해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상징적으로라도. 호스티스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 전 근무 중이라. 괜찮습니다. 그래도 일하시면서 피곤하실 텐데 한 모금 정도는. 아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호스티스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톤이었다. 그러다 테이블 한쪽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물었다. 선수님, 아까 저희가 겪는 걸 보면 직원분들 태도가 좀 심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기분 상하셨나요? 저는 아까부터 보는 내내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조금 당황하긴 했죠. 왜 예약이 안 되었는지, 또 왜 저를 구석 자리에 앉히려 했는지.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 레스토랑도 정책이 있을 테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래도 그 호스티스 분이 너무 딱딱하게 대했잖아요. 그분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거겠죠.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 쪽에서 예약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에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다. 다행이에요. 정말 쿨하시네요. 한편 테이블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자 손흥민은 웨이터에게 작은 메모지를 부탁해 사인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두근거리는 표정으로 줄을 섰고 커플들은 우리도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며 웃었다. 중년 부부는 아이와 조카에게 선물하고 싶어서요. 하며 두 장을 요청했다. 그는 일일이 응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같은 메시지를 적어가며 정성껏 사인을 건넸다.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노신사는 여전히 인상을 썼지만 더는 불평을 쏟아내지는 않았다. 그도 일부러 시끄럽게 굴거나 방해를 주진 않았고 그냥 언짢은 표정으로 식사를 마치는 듯했다.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그 노신사 테이블에 가서 죄송합니 혹시 디저트는 조용한 룸에서 드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물어봤지만 노신사는 아니 그냥 빨리 계산하고 나가겠네. 라며 싸늘하게 대꾸했다. 어쨌거나 분위기가 안정된 큰 테이블에서는 디저트까지 다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다. 이 티라미수가 맛있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선수님. 초콜릿 무스도 나왔어. 아이들도 즐거워했고 어른들도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호스티스가 마지막으로 디저트 접시를 놓으며 모든 음식은 괜찮으셨나요? 부족한 건 없으셨는지요? 라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중년 부부의 남편이 맛도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추억까지 만들게 됐네요. 솔직히 처음엔 호스티스님께 섭섭했는데 지금은 많이 풀렸습니다. 하고 웃어 보였다. 죄송했어요. 저도 여기서 일하다 보면 긴장할 때가 많아서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도 덕분에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호스티스님 입장에서도 갑자기 유명인이 나타나면 곤란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큰 테이블도 열어주셨잖아요. 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 호스티스는 살짝 머리를 숙였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원칙만 고집하다 보니까 손님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손흥민 선수께. 제 행동이 무례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손흥민은 머쓱한 듯 아니에요.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왔으니 규정상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잖아요. 저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기쁩니다. 주변에서 와,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모습 좋네요. 하고 작은 박수가 일어났다. 호스티스는 마음이 풀린 듯한 표정으로 한층 편안해 보였다. 곧이어 매니저가 살짝 나타났다. 손님들, 디저트는 더 필요한 것 없으세요? 다 충분히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로 레스토랑 스태프들에게도 박수를 보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오늘은 우리도 기억에 남을 날일 것 같습. 손흥민 선수님 그리고 함께 식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색하게 서 있던 호스티스가 조심스레 한마디 보탰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번에 레스토랑에 오실 때 미리 VIP 예약을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선수님이시니까. 지난 실수를 만회하는 의미로. 손흥민이 부드럽게 손사래를 쳤다. 감사하지만 전 정말 특별 대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약이 정상적으로만 잡히면 돼요. 오늘처럼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식사할 수 있다면 어떤 자리에 앉아도 괜찮습. 물론 다음엔 다른 손님들께 피해 안 가게 더 조용히 하겠습니다. 테이블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오늘은 피해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우리도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 엄마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로 선수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우리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인도 받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멋진 식사까지. 아이들도 정말 고마워요. 하고 제잘됐고 손흥민은 나도 고마워. 함께 해줘서 즐거웠어. 라며 화답했다. 그렇게 모든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매니저가 계산을 정리하러 왔다. 혹시 다 같이 계산을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선수님께서 전부 부담하시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각자 주문한 게 있어서 복잡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손흥민이 서슴없이 지갑을 열며 대답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초대한 거니까요. 일괄로 계산해 주세. 추가로 인원 합석한 부분이나 음식값도 다 포함해서요. 중년 남성이 손을 흔들며 저희가 먹은 건 저희가 내겠어요. 부담 드리기 싫네요. 라고 했지만 옆에서 다른 이들이 그래도 저분이 초대하신 거니까 이런 호의 받아들이자 라고 말렸다. 결국 손흥민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매니저가 당황스럽게 계산서를 보다가 합이 꽤 크게 나오네요. 코스 몇 개의 와인도 여러 병 나갔고 추가 디시까지. 라며 조심스레 말했다.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네, 상관없습다만 제가 이 레스토랑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싶어요. 처음엔 정말 서먹했는데 결국엔 서로 융통성도 발휘하고 사과도 해주시고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점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립니?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던 호스티스도 정말 죄송했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고 다시 인사를 건넸다. 오늘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규칙도 중요하지만 손님들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라는 걸요. 손흥민은 호스티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며 겸손하게 웃었다. 앞으로 더 많은 손님들이 이 레스토랑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제대로 예약하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우와, 그때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미리 멤버십 만들어야 하나
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분위기가 완전히 화해와 화합으로 물들어 있었다. 매니저는 마무리로 저희가 나중에 손님들께는 재방문 시 할인 쿠폰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오늘 개인정보 양식에 동의하시면 문자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손님들은 좋죠 하고 방했다. 이윽고 모두가 일어나 테이블을 정리하자 아이들이 아쉬운 표정으로 손흥민을 올려다봤다. 이제 가세요? 응, 나도 가봐야지. 그래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도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 엄마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고 중년 부부도 덕분에 결혼기념일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됐네요. 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젊은 커플은 명함을 내밀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저희도 작은 축구 모임 하는데 초대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손흥민은 쑥스러워하며 명함을 받고 시간이 맞으면 좋은데 아무튼 연락 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호스티스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손흥민을 배웅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전했다. 오늘 처음에 제가 너무 딱딱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수님이 이렇게까지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 몰랐어요. 제가 혹시 진심 어린 사과의 표시로 뭔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 다만 다음에 다른 손님이 오셨을 때도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사정이 있잖아요. 물론 규칙은 지켜야 하겠지만 그 규칙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면 유연성도 필요하니까요. 호스티스는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져서 명심하겠습. 좋은 말씀 감사합니. 그리고 오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행운이라 생각해요. 라고 답했다. 저도 고맙습. 수고 많으셨어요.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살짝 목례하자 호스티스가 작게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했다. 그 순간 로비에 남아있던 여러 손님들이 손흥민을 향해 잘 가세요. 멋진 경기 기대할게요. 오늘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예요. 하고 외쳤다. 그는 연신 고개 숙여 인사하며 문 밖으로 나섰다. 매니저와 호스티스 그리고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배웅했다.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졌다. 손흥민은 편하게 숨을 들이마시며 걸음을 옮겼다. 레스토랑의 대리석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로비 밖으로 나오면서 아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휴대폰을 들이댔던 장발의 청년이 다가왔다. 죄송한데 아까 영상을 좀 찍었는데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라. 이거 SNS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실례가 된다면 안 올리겠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전 괜찮아요. 다만 레스토랑이나 다른 손님들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 다른 분들도 프라이버시가 있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구석 자리에 앉아서 너무 불쌍해 보였는데 결국 모두가 행복해졌잖아요.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저는 그냥 즐겁게 식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청년과 헤어졌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경기는 아니지만 오늘도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낸 기분이네. 그 생각에 작게 미소 짓다가 문득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꽤 늦은 시각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고 충만했다. 다음번엔 정말 예약을 제대로 해서 조용히 식사하러 와야지. 아니 그래도 오늘처럼 좋은 사람들이랑 만나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하고. 그는 레스토랑 정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내부를 한번 바라봤다. 이미 로비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호스티스가 정중히 인사하며 맞이하고 있었다. 어딘가 전보다 화사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저분도 오늘 경험으로 한 걸음 성장하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왠지 모르게 뿌듯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속삭였다. 나도 배웠다. 규칙이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 앞으로도 경기장에서나 이렇게 일상에서나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나누는 게 내 몫이겠지. 파이팅하자. 그렇게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인 뒤 그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어둠이 깔린 서울 거리를 향해 걸어갔다. 불빛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듯
거리에 자동차 불빛들이 반짝였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알면 좋겠네. 규칙과 배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 누군가는 이걸 보고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거야. 물론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야지. 그 목소리는 작아서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밤바람은 그의 작은 결심을 어딘가 멀리까지 전해주는 듯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혹시 식당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규칙과 예절은 중요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 한다면 오늘처럼 웃으며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시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이어질 거니까 종종 확인해 주세요. 공유해 주셔도 좋고 응원해 주셔도 좋습. 감사합니다. 그의 마지막 혼잣말은 어쩐지 화면 속을 넘어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건네는 인사처럼 들렸다.